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마이크로소프트의 P4 리저닝 기술 보고서 이거 한번 같이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140억 파라미터 모델 말씀이시죠? 맞아요. 비교적 작은 크기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추론 작업을 잘 해내는지 그 비결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네. 보고서 보니까 P4라는 기본 모델에다가 아주 까다롭게 고른 데이터로 미세 조정을 한 게 P4 리저닝이고 네, SFT, Supervised Fine Tuning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강화학습, R를 더해서 P4 리즈닝 플러스 모델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결국은 뭐랄까,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모델들이 훨씬 큰 모델들이랑 비교해도 성능이 뒤처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면도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수학이나 과학 추론, 코딩은 물론이고 심지어 직접 훈련하지 않은 알고리즘 문제 해결 능력까지 좋아졌다는 점이 꽤 흥미롭습니다. 데이터 선별이랑 훈련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딱 보여주는 사례죠. 140억 파라미터 모델이 그렇게 큰 모델들이랑 경쟁한다니 그 훈련 방식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했다고 나오나요? 핵심은 역시 데이터 큐레이션입니다. 그 140만 개가 넘는 프롬프트를 엄선했고요. 또 O3민이라는 다른 모델이 생성한 아주 품질 좋은 추론 과정 답변 데이터셋을 썼다고 해요. 아, 답변 데이터까지 신경 쓴 거군요. 그렇죠. 데이터 내용은 주로 스템 분야, 그러니까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이랑 코딩, 그리고 안전성 관련 주제들을 포함하고요. 특히 재밌는 부분이 가르칠 만한 샘플, 그러니까 기존 P4 모델이 좀 어려워하면서도 이건 배우면 할 수 있겠다 싶은 딱 그 경계선상의 문제들을 골라서 집중 학습시켰다는 점이에요. 아,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건 빼고. 네, 그리고 P4 리즈닝 플러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답을 딱 검증할 수 있는 고품질 수학 문제 한 6천 개 정도로 강화 학습을 또 진행한 거고요. 이야, 정말 데이터 중심 접근법이네요. 단순히 양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P 모델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성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 결과가 정말 성당합니다. 140억 파라미터 모델이 무려 700억 파라미터짜리 모델 딥식 얼1, 디스틸 라마 70B나 더 큰 671억 파라미터 딥식 얼하고도 경쟁하는 시중까지 올라갔어요. 700억 파라미터랑요. 와. 네, 예를 들어서 AIM의 2025라고 이게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수준의 꽤 어려운 수학 벤치마크인데 여기서 딥식 얼이랑 거의 비슷한 성적을 냈고요. GPQA라고 박사 수준 과학 문제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기본 모델인 P4랑 비교하면 수학에서는 50%포인트 이상, 코딩에서는 25%포인트 이상 정확도가 확 뛰었어요. 50%포인트면 엄청난 향상이네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일반화 능력이에요. 일반화 능력이라면? 훈련 데이터에 아예 없었던 유형의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3셋 같은 논리 문제나 TSP, 그 웹판원 문제 같은 최적 경로 찾기 문제, 아니면 복잡한 달력 계획 문제 같은 것들이요. 이런 생소한 문제에서도 정확도가 30%에서 60%까지 향상됐다는 겁니다. 훈련하지도 않은 걸 그렇게 잘 푼다고요? 네, 이건 단순히 뭘 외운 게 아니라 진짜로 추론하는 능력을 배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와, 그건 정말 인상적인데요. 보고서에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재밌는 예시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있었죠. R이라는 알파벳 9개를 모으려면 딸기 스트로베리가 몇 개 필요하냐, 이런 수수께끼 같은 거요. 스트로베리에 R이 2개니까. 맞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특정 알파벳 S로 시작하는 단어만 써서 문장을 만드는 거, Seattle sparkles showcasing splendid skyscrapers 이런 식으로요. 아, 맞다. 그런 제약 조건 글쓰기. 네, 그런 예시들이 모델이 그냥 정보만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주어진 제약 조건 안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고 복잡한 패턴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보고서 이미지에 나온 미로 찾기나 여러 언어랑 숫자가 막 섞인 복잡한 규칙의 수수께끼 풀이 같은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단순 검색기가 아니라 진짜 문제 해결 도구로서 가능성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강화학습을 거친 5-4 리즈닝 플러스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더 나아진 건가요?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좋아졌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특히 수학 문제 해결 능력에서 5-4 리즈닝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그 AI MEEO 점수가 한 15% P 정도 더 향상됐어요. 오, 그것도 꽤 큰게요? 크죠? 근데 여기에는 또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트레이드오프라면? 평균적으로 추론 과정이 1.5배 정도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더 많은 토큰, 즉 계산 자원을 사용한다는 의미죠. 정확도를 높이는 대신에 비용은 좀 더 드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확도와 비용 사이의 어떤 균형점을 잘 찾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평가의 어려움인데요. 평가의 어려움이요? 특히 AIME 255처럼 문제수가 좀 적은 벤치마크에서는 모델이 같은 질문에도 약간씩 다른 답을 내놓는 경향, 그 비결정성 때문에 결과 편차가 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돌릴 때마다 점수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실제로 5-4 리즈닝 플러스랑 O3 미니 점수 분포가 꽤 겹치기도 하고요. 다른 모델인 딥식 R1 디스틸 에마 70B 같은 경우는 같은 테스트에서도 점수가 30%에서 70%까지 막 변동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와, 30에서 70%면 차이가 엄청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딱 한 번 나온 점수만 보고 모델 성능을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평가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5-4 리즈닝 모델 보고서를 통해 정말 작은 모델도 데이터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거대 모델 수준의 추론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네요. 네, 그렇죠. 특히 직접 훈련하지 않은 영역까지 능력이 확장되는 그 일반화 능력은 정말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데이터 큐레이션과 강화 학습, 이 둘의 영리한 조합이 앞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소형 언어 모델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작지만 강력한 추론 모델들이 계속 발전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일상이나 또 전문 분야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델이 보여주는 그럴듯한 추론 과정을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믿고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